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4강이고요. 61번에서 80번 문제를 풀어보는 날이죠.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독해 4강 시작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출석 체크할 때 보셨던 단어들, 이 단어들 복습하고 지나가셔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6개의 단어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sweat, 땀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땀을 흘리다라는 동사로도 쓰였죠. luxury, 무슨 뜻이었나요? luxury는 명사로 호화로움, 사치라는 뜻이었었죠. luxury item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pollution이라는 것은 오염, 공해라는 것이었고요. 이 오염 때문에 clownfish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bullying이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따돌림, 괴롭힘이라는 뜻이었었죠. appear는 등장하다라는 동사였고요. complain이라는 것은 불평하다라는 동사였네요. 여러분도 다들 뜻이 기억나시나요? 이런 단어들 6개만이라도 꼭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독해도 즐기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즐기기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지문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먼저 살펴보시면요. 63번, 64번, 그리고 67, 68, 그리고 69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문제를 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게임 하나 즐기셔야겠죠.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느낌이 통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꼭 통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들은요. homeless라는 형용사하고요. honest라는 명사가 등장했네요. homeless라는 것은 집이 없는 노숙자의란 뜻이고요. honest는 정직이란 뜻입니다. 정직. 자,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honest, 정직입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런 속담도 있죠. honest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entire 형용사로 전체의란 뜻이고요. similar 이거는 형용사로 비슷한, 유사한이란 단어입니다. 두 단어 entire, similar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similar, 유사한,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죠. 자, 마지막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embarrassed, 굉장히 깁니다. 창피한, 당혹스러운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embarrassed 단어 자체가 길어서 당혹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ason이라는 것은요, 이건 이유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rush는요, 어디로 돌진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인 것이고요. 세 단어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embarrassed였습니다. 당혹스러운, 창피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였죠. 자, 여러분들 세 단어 모두 맞추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요,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독해에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겠죠. 선생님이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단어들 외우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요. 63번, 64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이네요. 63번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자, 꼼꼼하게 독해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위글에 등장하는 a lady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a lady, 한 숙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숙녀에 관해서 내용들이 나올 때 잘 보시고요. 64번 문제는요. 위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니까요. An act of blank changed the blank man's life라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어떤 남자의 삶을 바꿨을까요? 이게 전체의 요지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해석합니다. Your life can change at any moment. 당신의 삶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든 바뀔 수 있습니다. This was true for homeless man Bill이라고 나왔네요. homeless 등장했습니다. 집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였었죠. 자, 이러한 사실이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빌이라는 한 노숙인에게 사실이었다고 하네요. 뭐가요? 삶이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요. 볼까요? One day, 어느 날이요. A lady가 등장했습니다.
한 숙녀가요 came up to him 그에게 다가가서는요 and gave him coins 동전을 주었다고 하네요. When she took out the coins from a purse 이건 지갑이란 뜻이죠. 그녀가요 그녀의 지갑에서 동전들을 꺼냈을 때 she took out her diamond ring along with them by mistake. 그녀는요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동전들과 함께 실수로 꺼냈다고 하네요. 실수로 동전을 꺼내야 되는데 실수로 동전과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함께 꺼낸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ring was in her purse because she took it off and put it there temporarily.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temporarly는요 일시적으로 임시로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그 반지가요 그녀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있지 않고 지갑 속에 있었는데요. Because 왜냐하면 she took it off 그 반지를요 벗어서는요 그 반지를 지갑 속에다가 임시로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When she realized the missing ring the next day 그녀가 realized 깨닫다 혹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The missing ring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요 그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She went back to Bill. 빌 그 노숙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반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he was waiting for her with a ring in hand. 이렇게 나왔습니다. wait for라는 건 기다리다라는 건데 was waiting for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ith her ring in hand. 손에 그녀의 반지를 가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His honesty, honest 나왔네요. 정직함입니다. 정직이요. 그의 정직함이 touch the world, 세상을 touch,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touch라는 동사는요. 이게 만지다, 건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감동시키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의 정직함이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raised 모았습니다. 무엇을요? Over 165,000 for him. 그를 위해서 16만 5천 불 넘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6만 5천 불이라는 것은 1억 6천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렇게 한 노숙인이 정직함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는요.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정직함이 한 노숙인의 인생을 싹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도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에 등장하는 a lady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빌에게 동전을 건넬 때 다이아몬드 반지가 딸려갔습니다. 그랬었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임시로 지갑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에서 빼서 임시로 넣어두었죠.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음 날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반지를 찾으러 빌에게 돌아갔죠. 다시 갔습니다. 빌에게 16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 그녀가 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16만 5천 불 이상의 돈을 모아준 거죠. 따라서요 5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 64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쓸 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행동이 바꿔주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남자의 무엇을 바꿔줬,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직한 행동이 한 노숙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게 된 거죠.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요. An act of honesty changed the homeless man's lif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셨던 그 단어들 두 개가 등장했네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독해 마치고요. 두 번째 독해로 넘어가보죠. 두 번째 독해는요. 67번, 68번 문제가 함께 있네요. 67번 문제를 먼저 확인하면요. 주제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 주제 파악 유형으로 이렇게 넣어둘 수 있다고 했고요.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68번은요. 위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는 겁니다. 자,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요약문의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독해를 해보고 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ovie Notebook, 노트북이라는 영화에서요. 한 노인이요. 읽습니다. 무엇을요? A love story, 사랑 이야기를 그의 아내에게 읽어준다고 합니다. 자,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등장했는데요.
She has memory loss. 그런데요, 그의 와이프가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memory loss니까요, 기억을 상실하는 겁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요. And doesn't remember her past with her husband. 그녀는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그녀의 남편과 함께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슬픈 내용의 영화인 것 같은데요. But 하지만 the man doesn't stop reading the story. stop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건데 doesn't stop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야기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네요. 기억을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One day, 어느 날 his wife finally said, 그의 아내가 마침내 말합니다. 뭐라고요? This story is about us.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 관한 것이군요. 그 남편의 노력에 감동을 준 것인지 세상을 감동시켰는지 어쨌든 그의 와이프가 기억을 살짝 되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Suddenly her entire memory comes back to her. 갑자기요, 그녀의 전체 기억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기억이 살아난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except only for a few months, 그것도 잠시뿐이었다고 합니다. The similar thing happens in real life. 비슷한 이야기가요,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실제 생활에서요. Not in the movies. 영화에서가 아니라 실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비슷한 일이요? 어떤 일일까요? Jack Porter is 91 years old. 잭 포터라는 사람은요, 91살입니다. He visits his wife of 70 years at a nursing home every day. 그가요, 잭 포터라는 사람이요, 그의 아내를 방문하는데요. 그의 아내는 70살입니다. 70살이 된 그의 아내를 방문하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방문하는 것이고요. 어디에 있냐면 그녀가 요양원에 있다고 하네요. nursinghome이라는 건 요양원입니다. 따라서 그가 매일같이 요양원에 있는 70살이 된 그의 아내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and he reads his diary to her. 그녀에게 그의 일기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diary is about their moments together. 그 일기는요, 그들이 함께한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관한 것입니다. Miss Porter doesn't remember these moments, but she really enjoys her husband's stories. 포러 부인은요, 이러한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남편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하네요. 자, 노트북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정말 영화같이 삶을 산 한 노부부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자막 없이도 보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67번입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 old man's memory loss. 한 노인의 기억 상실증 아니죠? The power of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의 힘 아닙니다. A young couple's love story. 한 젊은 커플의 사랑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A movie like love story in real life. 실생활에서 영화와 같은 사랑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말 영화와 같은 사랑 이야기네요. 4번이고요. An old lady's endless efforts for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향한 한 할머니의 끝없는 노력 반대죠. 이 아내를 향한 할아버지의 끝없는 노력, 사랑 이런 이야기가 전개됐었습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르시고요. 68번 문제 봅니다. 위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Like in the movie Notebook. 노트북이라는 영화에서처럼이요. Mr. Porter blank his diary to his wife every day. 매일같이 그의 아내에게 그의 일기를 어떻게 줬나요? 읽어줬죠. 따라서 read라는 답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정답 보시죠. read라는 단어 챙기시고요. His wife doesn't blank the past but enjoys her husband's stories. 그의 와이프는요, 과거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 남편의 이야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remember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조동사를 보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remember 정답으로 챙겨서 이렇게 잘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해는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69번 문제입니다. 역시 주제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네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골라보도록 하죠. What happens when you are embarrassed?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언제요? You are embarrassed. 당신이 창피함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창피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Your face may become red and hot. 당신의 얼굴은요, 이러이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빨개지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창피한 상황에서도요, 긴장도 하지 않고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화끈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There is a reason for this. 이러한 상황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피한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것에 관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reason 단어 등장했죠? Let's say라고 하면요. 말해보자라고 이렇게 직역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You are giving a speech in front of your classmate. Give a speech 하면 연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요. 당신의 학급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연설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And 그런데 you hate doing this. 당신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연설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창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Then 그러면 your brain sends a message to the nerves around your face. 당신의 뇌가요. 메시지를 신호를 보냅니다. 어디에다가요? To the nerves. nerves라는 건 이건 신경이란 뜻이거든요. 당신의 얼굴 주변에 있는 신경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More blood rushes to your face, so you feel hot and your face becomes r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많은 혈액이요 돌진합니다. 어디로요? 당신의 얼굴로 돌진한다는 거. 얼굴로 막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끈거리고 당신의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네요. 혈액이요 순간적으로 얼굴로 모이는 겁니다. 혈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붉게 보이고요. 혈액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한꺼번에 확 몰리니까 여러분들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창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뇌가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 혈액이 신경 쪽에 얼굴 쪽에 있는 신경 쪽에 몰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보시죠.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When do people get embarrassed? 언제 사람들이 창피해지나요? 창피함을 느끼나요? 창피함을 언제 느끼는지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요. 부분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 전체 주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What should we do when we are embarrassed? 우리는 창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피함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었죠. How does the brain send a message to nerves? 어떻게 뇌가 신경으로 신호를 보냅니까?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고요. What should we prepare? What should we prepare before we give a speech? 우리가 연설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연설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다. Why do our faces become red when we are embarrassed? 우리가 창피할 때 왜 우리의 얼굴이 빨개지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요. 5번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즐기 첫 번째 코너에서 지문 3개 다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독해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Everybody get up. 독해즐기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선생님이 지문 4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길고요. 나머지 3개는 좀 짧습니다. 관련된 문제는요. 71번, 72번, 73번, 74번, 77번입니다. 자, 독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게임 하나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단어를 여러분 것으로 당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1, 2, 3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단어들이요.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모일 겁니다.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단어도 깁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아시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3초 후에 보내드립니다. 3, 2,
2, 1. 자, 첫 번째 단어는요. tradition이라는 단어였었네요. 명사로요. 전통이라는 겁니다. 명사 전통, tradition 잘 보시고요. 다음 단어 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단어 길이가 좀 전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짧습니다. 모일 때 눈 크게 뜨시고요. 다시 한번 더 봅니다. 3초 후에 보여드리죠. 3, 2, 1. 자, 두 번째 단어는 century입니다. country가 아니고요. century인데요. 명사로 세기입니다. 이거 힘의 세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0년을 의미하는 그런 세기를 말하는 거죠. 1세기 하면 100년이 되는 것이고요. century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 단어 봅니다. 자,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자, however라는 단어네요. however는 하지만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죠. 연결어로 많이 쓰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 관계를 나타내준 however, 하지만이라는 단어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등장했던 이 세 단어들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걸 이번 시간에 외우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독해 시작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71번, 72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입니다. 71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다음 중 생일 전통이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일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고요. 72번을 보시면요. 인과관계 파악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시는 건데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먼저 살짝 보면요. Why do South African parents give a key to their child on their 21st birthday?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21번째 생일에 열쇠를 줄까요? 열쇠를 주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독해하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Birthdays are important for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생일들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어떤 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생일들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Some birthday traditions are similar, but others are very different. 어떤 생일 전통 나왔습니다. 어떤 생일 전통들은 similar, 유사합니다. But 하지만요, 다른 생일 전통들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나와줘야겠죠. 그 뒤를 보니까요. In Bolivia,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생일 전통이 있을까요? When a girl turns 16, 한 소녀가 16살이 될 때요. She wears a white dress, 흰색 드레스를 입고요. And dances a waltz with her father and other boys.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왈츠라는 춤을 춘다고 하네요. Instead of birthday cakes, Russians eat birthday pies. 러시안스가 나왔습니다. 자, 볼리비아 다음에 러시아의 생일 전통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생일 케이크 대신에요. 생일 파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생일 케이크를 먹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생일 파이를 먹는다고 하죠.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a South African becomes 21,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은요 21살이 되었을 때요. 이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Their parents give him or her a key. 그 또는 그녀에게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질문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었죠. 눈 크게 뜨시고요. The key means unlocking the door to their future. 락이라는 것은 잠그다라는 건데 그 앞에 on이 붙었습니다.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요. 열쇠는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런 의미로 주는 거였습니다. In Holland, 홀랜드라는 건 네덜란드를 가리키는데요. 자, 네 번째로 네덜란드가 등장하고 있네요. They have crown ears. 그들은요. 왕관의 해를 가진다고 합니다. 왕관의 해? 이게 뭘까요? crown, 왕관이라는 것이요. Those are special birthday years such as 5, 10, 15, 20, and 21. 그 왕관의 해라는 것은요. 특별한 생일 연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뭐와 같은 such as 5살, 10살, 15살, 20살, 21살 때 맞이하는 그런 생일 연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이럴 때 왕관의 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On those years, 그러한 연도들에요. A birthday child receives. 생일을 맞은 아이는요, 받습니다. 무엇을요? A large gift. 커다란 선물을 받는다고 하네요. 왕관을 받는 건 아니고요. 선물을 받습니다. Lastly,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Italy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In Italy, people fool the child's ears as many times as their birthday age. 사람들이요. 아이들의 귀를 당기는데요. 그들의 생일 나이만큼 그만큼 많은 숫자의 귀를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 맞은 그 나이만큼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전통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 잡아당기면 그래도 생일이기 때문에 막 성질을 내지는 않을 거지만 이걸 따라한다고 세게 잡아당기면 막 성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여러 나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전통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글이었네요. 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다음 중 생일 전통의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olivia dance awards. 볼리비아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춤을 췄죠. 그 왈츠를 췄습니다. 맞고요. Russia eat a birthday pie. 생일 케이크 대신에 생일 파이를 먹습니다. 맞고요. South Africa receive a key. 열쇠를 받습니다. 그 열쇠는요. 미래로 가는 문을 연다는 의미를 가진 열쇠였고요. 홀랜드 네덜란드에서는요. receive a crown. 왕관을 받습니다. 왕관의 해라고는 했지만 왕관을 받는 건 아니고 커다란 선물을 받는다 그랬죠. 조심하셨어야 돼요. 4번으로 고르시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pull the birthday child ears. 생일을 맞은 아이의 귀를 그 나이만큼 잡아당긴다고 그랬습니다. 정답 4번 고르시고요. 72번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질문의 내용이 South African parent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모님들이 열쇠를 그들의 아이에게 주는데 그것도 21번째 생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왜 준다고 했나요? 그 열쇠가 그들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 했었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t 또는 the key라고 하시면 되겠죠. means unlocking the door to their child's futur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글에서 찾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찾아서 갖다가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나라의 생일 전통과 관련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독해로 갑니다. 다음 독해는요. 73번 문제네요. 글이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연결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문장을 넣었다 뺐다 삽입하거나 빼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문장을 삽입하는 그런 유형 같습니다. 원래 문장을 보시면요. These are new words in English. 이러한 것들이 영어에서 새로운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영어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단어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온 다음 부분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확인하시고요. 지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디에 들어갈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the word snail? 당신은 아시나요? snail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snail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설명 나옵니다. Snail is a mix of snow and rain. 눈과 비를 섞은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snow와 rain을 합쳐서 snail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How about screenager? screenager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는 혹시 아시나요? If a teenager spends a lot of time in front of the computer screen. 만약에 한 10대가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디서요?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또는 그녀는요. is a screenager. screenager라고 부릅니다. screen과 teenager를 합성한 말이 되겠죠. English evolves and changes every day. 영어는요. evolve는 진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영어는 매일같이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아마도요. Your made-up word can appear in the dictionary someday. made-up이라는 건 지어낸, 만들어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언젠가 사전에서 당신이 직접 만든 단어도 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단어 이렇게 합성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주어진 문장은요. 이러한 것들이 영어에서 새로운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뭔가요? snane이라는 단어와 screenager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죠. 그러면 이것들을 new word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new word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란 말이 연결이 돼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D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4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새로운 단어들은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기한 방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면 그게 사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봅니다. 74번 문제인데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7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Centuries ago, 수세기 전입니다. Century, 세기였었죠. 수세기 전에 people use of the clock,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of the clock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When they told someone the time, 누군가에게 시간을 말해줄 때 of the clock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세기 전에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It's 6 of the clock, 6시 정각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에는요, people started to say of clock or a clock. 17세기의 사람들은 of the clock에서 of clock 또는 a clock이라고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줄여졌죠? Finally, 마침내요, from the early 18th century, 18세기 초반부터는요, of the clock이 became a clock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더 줄어서 이거에서 더 줄어서 o'clock이라고 되었다고 하네요. 초반에는 of the clock이라고 하던 것이 o'clock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의 주제를 전반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o'clock이라는 시간 표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18세기 말에야 of the clock이 o'clock으로 되었다. 18세기 말이 아니라요. 18세기 초반부터라고 그랬습니다. Early 18th century라고 나왔죠? 틀렸습니다. o'clock이 of the clock보다 더 이전에 사용되었다. of the clock이 맨 먼저였고요. o'clock이 맨 나중에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다음 선택지 봅니다. 17세기 이전 사람들은 it's 7 of clock이라고 말했다. of clock이라는 것은요. 언제 사용한 거죠?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전 사람들은 of the clock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따라서 it's 7 of the clock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오늘날은 시간을 말할 때 of the clock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o'clock이라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8세기 초반부터요.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5번 맞아 봅니다. It's 6 o'clock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다가 아니라 18세기 초반부터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건데요. 살짝 선택지들이 헷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셨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7, 8을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인데요.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 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이요 거의 끝부분에 등장을 했고요. 선택지들을 보시니까요 전부 다 연결어가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so라는 것은 그래서지요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앞에가 원인이고 그 뒤에가 결과가 등장하고요. in addition이라는 건 게다가라는 의미의 연결합니다. 앞의 내용에 무언가 비슷한 내용을 첨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for example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예를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however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룰 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연결이었죠. 그러나 하지만이었고요.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그런 연결어입니다. 자, 어떤 연결에 들어갈지 읽어보겠습니다. Why do we take tests? 우리는 왜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 왜 도대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험을 보는 이유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Many students don't like tests.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They can be very stressful.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On the contrary, 이거는 연결인데요. On the contrary는 그와는 반대로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tests can be good for you.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f you don't take tests,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요.
You won't review or study. 당신은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조금 줄어들겠죠. 스스로 공부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Then 그렇다면 you'll forget everything. 복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 배운 내용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죠. 연결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If you take test,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You can remember things well. 어떤 것들을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Knowledge is power after all. 결국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Knowledge는 지식이죠. 지식이 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위에 있는 내용은요. 시험이 당신에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을 보지 않으면 복습이나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데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은 복습이나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위의 부분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다음을 내용은요. 만약에 당신이 시험을 치르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윗부분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시험을 치르면입니다. 그럼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면 두 부분의 관계를 보면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반대의 의미를 연결하는 연결어 however 이렇게 4번으로 고르셔야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독해 지문들이었습니다. 독해 지문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단어들만 잘 챙기시고요. 유형 파악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옆에다가 이 글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이었는지 한 문장 속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때 사용할 단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단어가 마찬가지로 준비됐는데요. Honesty, similar, embarrassed, tradition, century, however 6단어입니다. 자, however 같은 거는 마지막에 등장을 했었고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으니까요. 수강 후기란에 출석 체크하시면서 이 단어들의 의미까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1번부터 80번 사이의 문제들을 다뤄봤는데요. 자, 안 푼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시면서 잘 안 되는 것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8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